음원 사이트에서 최고 순위 50위 내에 든 곡, 멜론 앨범 평점이 3.0 이하인 곡, 앨범 리뷰에 사재기라는 언급이 상당수인 곡, 커뮤니티에서 사재기로 의심하는 곡, 대조군으로 선택한 81팀은 멜론 11월 인기검색 부분별 상위 20팀에서 선정했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남녀 아이돌 및 그룹, 개인, 혼성까지 넣어 보완했습니다. 사용한 차트는 국내 1위 멜론과 음원 차트를 통합한 가온 차트입니다. 지금부터 사재기 의심 16팀 34곡과 인기 81개 팀의 81곡을 전격 비교해보겠습니다. 2018년과 19년 초 사재기 논란 때에는 무명 가수가 TV 출연 없이 20일 만에 멜론 차트 1위를 찍기도 해 논란이 되었죠. 2018년부터 2019년 3월까지 멜론에서 역주행 신화가 일어납니다. 100위에 들기 시작한 무명 가수 6팀이 평균 23.5일 만에 1위로 급상승합니다. 발매 후 52위권 안쪽에서 놀던 윤종신과 잔나비가 각각 44일과 38일 만에 1위를 차지한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것이죠. 모든 음원 사이트를 종합한 가온 차트에서도 이상현상이 벌어졌습니다. 1위까지 오르는데 최대 12주가 걸렸던 과거와는 달리 사재기 의심곡이 다수 포함된 2018년에는 단 4주 만에 올라갑니다. 특히 2019년에 발표한 한 노래는 단 1주 만에 105위에서 1위로 올라서는 역대급 역주행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3월 이후 논란을 의식했는지 대놓고 사재기를 하지 않는 샤이 트렌드가 유행합니다. 5위권 내에 무명 가수를 올리는 경우도 2차례였고 평균 55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편 2019년에는 일부 유명 가수의 연이은 히트로 사재기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의심 없이 노래를 듣습니다. 일부가 사재기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수는 순위가 높다고 사재기는 말이 안 됨, 단지 10대들이 잘 모르는 가수라고 욕하는 거 아님? 이라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나며 여론은 바뀌게 됩니다. 먼저 내는 음원마다 연이은 히트를 칩니다. 멜론 팬 수에 비해 발매 첫날부터 듣는 사람이 많아 높은 순위를 기록합니다. 둘째, 팬덤 외에는 노래를 듣지 않는 밤 12시, 새벽 시간에 순위와 이용자 수 그래프가 상승합니다. 셋째, 음원 깡패나 메이저 가수, 진짜 인기곡들을 차트에서 꺾는 파란을 일으킵니다. 노래 꿀인데 왜 순위가 높지? 사재기 아님? 이라는 의견이 다수가 되고 사재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좋아요를 많이 받기 시작합니다. 넷째, 같은 소속사의 다른 가수가 갑작스러운 순위 상승을 기록합니다. 이게 사재기로 여론이 굳혀지면 더 의심받습니다. 인기 81팀과 사재기 의심팀의 신곡 멜론 첫날 진입수를 비교하면 꽤나 충격적입니다. 81팀은 평균 11만 5천명의 팬을 보유하였고 의심팀은 2만 6천명을 보유했습니다. 81팀은 신곡 발표일에 평균 32만 2천명이 들었고 의심 집단은 37만 6천명이나 들었습니다. 특이사항을 살펴보면 초기 진입자 수가 82만이 넘는 한 가수는 81팀 중 6등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으며 히트곡 이후 발매한 음원에서 진입 60만이 넘는 가수는 10등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보통 사람들은 노래만 듣지 팬을 맺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팬이 아닌 사람들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바로 첫날부터 찾아듣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음원 사이트에 매일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을 텐데요. 그리고 콘서트 예매량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음원 차트에 다수곡을 상위권으로 올려놓은 A와 C는 같은 날 같은 지방에서 동시에 콘서트를 펼칩니다. 여기서 한쪽은 절반도 채우지 못한 반면 다른 쪽은 거의 매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음원 차트에서 인기를 끄는 B와 D의 경우에도 콘서트 예매량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쪽은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취소된 반면 다른 쪽은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참으로 아리송할 수가 없습니다. 매번 히트하는 팀이 있는 반면 지나치게 성적이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가수의 경우 가온 차트에서 45주간 탑 50위 안에 들었지만 그 후 발매한 타이틀곡 3곡은 30위 안에 단 한 번도 들지 못했습니다. F 가수의 경우는 가온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후 OST를 제외한 발매 타이틀곡 2곡은 119위와 143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이는 사재기 의심곡의 특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가요계에서 원히트 원더로 끝나는 가수들이 꽤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3분기 유통사 점유율은 멜론이 40% 정도인데 의심곡 중에서는 멜론 점유율이 34곡 중 22곡으로 65%까지 올라갑니다. 결론적으로 의심곡 중에서 멜론 유통이 시장 평균보다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날씨와 관련 없이 여름과 겨울 모두 발라드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사재기 의심곡 중 다수가 발라드에 편중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의심곡 중 무려 85%에 해당하며 34곡 중에 29곡이 발라드입니다. 이에 대해 발라드를 사재기하면서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우선 인기 차트에 있는 발라드 곡은 순위 유지가 쉬운 편입니다. 한국저작권협회 음악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음악 이용자 1200명을 조사했더니 평상시 즐겨 듣는 음악의 유형으로 2위는 차트 인기곡, 3위는 발라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음악산업백서에 따르면 1700명의 리스너를 조사한 결과 음악 선호 장르로 발라드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둘째, 발라드는 노래방에서 큰 히트를 거둡니다. 노래방 음원 저작권 수익은 스트리밍 못지않기 때문에 짭짤한 수익을 거둘 수 있죠. 결국 많은 사람이 듣고 부르게 해야 하는 음원 사업에서 발라드만큼 좋은 장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원 차트 성적을 합산한 가온 차트 지수와 노래 플러스 가수 키워드로 유튜브 조회수 상위 5개를 합산한 성적을 비교해 봅시다. 가온 지수가 동일할 때 글로벌을 노리는 아이돌이 특별히 유튜브 조회수가 높습니다. 흥행과 관계없이 81개 팀의 최신 발매곡 중 타이틀곡 기준으로 통계를 내봤습니다. 남자, 여자 그룹은 가온 차트 지수에서 평균 2.45, 유튜브 조회수는 8,697만을 기록합니다. 남자 솔로, 여자 솔로와 사재기 의심곡을 비교해보면 1.6억에 753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사재기 의심곡은 평균 4.6억에 1,529만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가온지수가 동일할 때 결과적으로 의심곡이 40% 정도 적은 편입니다. 이는 대중에게 먹힐 만한 노래가 사재기로 뜰 경우 음원 사이트뿐 아니라 유튜브로도 많이 듣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는 한 논문에서 발견한 음원 사이트 로그 데이터를 분석해 사재기 의심 계정을 찾아내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